저희가 지난주에 소셜커머스 3사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해드리고 또 단독 보도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말미에 약속을 드렸던 것이 후속 취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소식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감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 현장에 직접 다녀온 이대호 기자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후속 취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매일매일, 예, 어제 국감 현장도 다녀오셨잖아요. 전반적으로 네네네. 정보가 한번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셜커머스 3사의 이런 갑질 하나하나 좀 정리부터 하고 국정감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는 소셜 커머스를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픈마켓,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 옥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쿠팡, 티몬, 그리고 위메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지금 이제 모바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상품 나열되는 것도 그렇고 배송이 되는 것도 그렇고 환불도 그렇고 그런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납품업체들, 이 3사의 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쪼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 갑질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티켓몬스터, 티켓몬스터, 티몬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불공정거래 행위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며칠 전에 저희가 MTN이 단독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정산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얼마를 떼가고 어떤 식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과연 정산된 금액이 정확한 건지 그 자체부터 부정확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해드렸던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라 이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택배사의 전산 오류로 생긴 문제까지도 티켓몬스터가 협력사에다 전가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택배회사 전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고객이 못 받았다고 하니 협력사, 니네가 책임져라. 그게 아니면 실제로 고객이 물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희가 증명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럼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갑질이 대표적으로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지적을 해드렸고 판매 대금이 아주 늦게 입금이 된다. 정산 자체가 아주 늦게 된다. 이거는 아주 해묵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전히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일단 티몬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대금의 80%를 먼저 입금을 해줍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나머지 20%는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언제 환불을 요청할지 모르니까 20%는 안 주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법적으로 티몬은 통신 판매업자입니다. 중개업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교환, 환불 이런 요청에 대해서 납품사에 전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판매 수수료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A라는 상품을 팔고 김영롱 앵커도 A라는 상품을 파는데 서로에게 티몬이 적용하는 수수료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10% 수수료를 묻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15%를 물 수도 있고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MD라고 하죠. 상품 기획자들. 그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는 조율을 해주고 누구는 조율을 안 해주고 수수료도 약간 내고가 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품 판매 규모가 달라서 그런가? 근데 오히려 더 많이 파는 사람이 더 비싼 수수료를 묻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MTN은 제보를 통해서 접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실 자료를 이제 취합한 것도 있어서 다 같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고객은 편리해질수록 납품업체들이 힘들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동 환불 문제도 있습니다. 고객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납품업체 동의 없이 일단은 환불부터 해줍니다. 티몬은. 그리고 납품사가 반품된 상품을 접수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김영롱 앵커가 옷을 샀어요. 제가 팔았는데 나 이거 환불할래. 티몬에 먼저 신청을 하고 나 택배 보냈습니다. 송장 번호를 입력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벌써 환불해 준다는 거죠. 이 중간 판매업자가 이 상품을 제대로 반품 받았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돈부터 주니까 그럼 중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물건을 안 보냈다. 아니면 중간에서 택배사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다 협력사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대형 업체들이 늘상 저지르는 그런 그 오류 중에 하나인데 이 계약을 제대로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 먼저 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티몬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먼저 구두 계약으로 발주를 해놓고 나중에 계약서를 주고 심지어는 그 사이에 계약 내용이 변경이 돼도 네. 그 수정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이 제보를 통해서 접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납품업자는 계약 조건, 당시 계약서에 쓴 조건하고 다른 내용의 입점비, 광고비를 받아갔는데 예. 이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티몬 측과 좀 싸운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티켓몬스터의 불공정 사례들을 얘기해봤는데요. 이게 3사 전체를 다 이렇게 취합한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 사례입니다. 이렇게 나열하기도 티몬만의 사례입니다. 예, 티몬만의.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쿠팡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쿠팡에 대해서는 어떤 탭계비 수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독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 뭐 만만치 않게 많겠죠.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쿠팡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고요. 일단 앞에서 티몬의 수수료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쿠팡이라네요. 예.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딜을 진행할 때마다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그 여하에 따라서 MD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수준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A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쿠팡에 처음으로 딜을 진행할 때, 즉 판매를 진행할 때 수수료가 10%로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걸 14%로 올려달라더라. 아, 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건 파는 건데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기준이 뭐냐? 처음에는 10%로 팔았는데 그럼 나중에 잘 팔리면 깎아주지는 못할지언정 14%로 올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수료 인상의 요구,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네 물건 못 팔아준다. 예, 물건 빼라. 바로 예. 이런 압박 들어오죠. 네. 그리고 티몬과 마찬가지로 쿠팡의 그 정산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더한데요. 판매 상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몬은 하나를 팔았을 때 하나를 정산해 주는데 그 자체도 내역이 불투명한데 예. 쿠팡의 경우에는 3가지 혹은 10가지 상품을 팔면 그 10가지 상품을 다 합산해서 정산을 해주는 거죠. 생각나네요. 네. 예.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뭘 얼마큼 팔았고 어디에서 그렇죠. 얼마만큼의 뭐 페널티를 내가 받았고 이걸 네. 자체를 검산할 수조차 없다. 네. 이런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것을 좀 내역을 알려달라, 확인을 해달라라는 요청에도 쿠팡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알려줄 필요 없다. 네. 혹은 우리는 바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지연 입금도 뭐 쿠팡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입금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는데 이걸 좀 제가 쿠팡 측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판매자들한테 입금을 해주는지 네. 그 내역 정도는 위메프나 티몬처럼 좀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쿠팡은 우리는 계약 관계를 알려주지 않는다. 아, 상당히 좀 고압적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 요청을 할 때 기자라는 걸 밝히고 아니 요청을 그럼요. 하시는 뭐 출입기자 않고 다 아는데도 예. 이거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납품업체들 이야기에는 뭐 티몬처럼 주 정산 방식을 실시하고 있고 먼저 그 일주일 뒤에 80% 입금해주고 한 네. 3주 안에 20% 입금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쿠팡 이것마저도 상당히 좀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주 정산, 즉 주간 정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50일이 지나고야 받았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 단독 보도를 해드린 내용이죠. 택배비에도 판매 수수료를 떼간다라는 네. 내용. 뭐 10,000원짜리를 팔면은 10,000원에만 판매 수수료 뭐 14%든 20%든 떼가야 되는데 여기에 택배비를 얹어라. 그러니까 12,500원짜리를 만들어서 추가로 택배비에도 수수료를 떼간다라는 이 불공정거래 행위 내용 네. 지난주에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쿠팡은 특히나 9,800원이 넘는 상품은 무조건 무료 배송을 하라. 아, 이렇게 납품사들을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 배송 응하지 않으면 아예 상품조차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납품업체들은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최종 판매가에 택배비를 반영을 시킬 수밖에 예,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쿠팡은 택배비에도 판매 수수료를 떼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백화점 수수료 뭐 육박한다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이것저것 다 붙게 되고 해서 예. 이 판매업자들 입장에서는 택배비는 우리도 택배사에 줘야 되는데 예, 그렇죠. 거기에다 수수료를 떼버리니까 상당히 좀 불공정하다 이런 불만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MD들의 갑질도 다양하게 쿠팡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로켓 배송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로켓 배송을 하려면 쿠팡이 자기네 창고에다가 그 상품을 갖다 놔야 됩니다. 직매입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강요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딜을 강제로 종료해 버렸다라는
B 씨의 증언도 있었고요. 예. 또 로켓 배송 강요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라는 C 씨도 딜을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증언도 있고, 그리고 한 달 이상 판매 가능하다. MD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작 2주 만에 딜을 종료해 버리더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뭐 그냥 구두 계약으로 내가 한 달 이상 뭐 판매해주겠다 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약서를 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계약서랑 다른 약속을 입으로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팀원과 마찬가지로 택배사에서 벌어진 문제마저도 납품회사에 전가한다. 택배사가 뭐 문제가 있어서 혹은 전산상 오류로 뭐 배송이 완료되지 못한 것까지도 이것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협력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제 크게 국감에서 문제가 대두됐는데 독점 공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아하. 경쟁 업체는 이 물건 팔지 마세요. 우리한테만 파세요. 이런 식으로 배타적 독점 거래를 강요해서 이거 역시 불법 행위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네. 독점적으로 이제 배타적 거래 행위를 강요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예. 법 위반이고요. 네. 그리고 쿠팡은 더욱이 이게 외부로 발설될까 봐 그 비밀 유지 의무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협약서에다가. 또 이런 건 잘 쓰네요. 그렇죠. 이게 또 갑질을 하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갑질을 한 거죠. 예. 쿠팡의 불공정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쿠팡.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하나하나 나열만 해도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게 너무- 처지는 느낌도 나고. 근데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예,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습니다. 그런데 좀 위메프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메프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성격은 자, 그러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위메프는 좀 빨리 말씀을 해드릴게요. 역시나 그 MD의 수수료 갑질 마찬가지고요. 예. 수수료 체제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메프의 정산이 가장 늦습니다. 앞에서 티몬 쿠팡은 주간 단위 정산이었는데 여기는 네. 딜이 끝나야지만 최소한 2개월 후에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예. 그리고 각종 그 무료 반품 혹은 교환 이벤트를 벌였는데 여기에서는 뭐 판매자 위메프 반반 부담으로 시행한다 해놓고 일부긴 합니다만 협력업사에다가 그 부담을 더 가중한 사례도 좀 그 제보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MD가 별도로 광고비, 이벤트 비용을 요구하고 이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딜을 종료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별도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셜 커머스는 판매 수수료만 있지 광고비를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예. 그런데 일단 딜을 진행하고 나서 아하. 여기에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아,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예. 식으로 요구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감자 캐듯이 쭉쭉 나옵니다. 이런 네. 불공정 행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대표들이 불려갔잖아요.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는 없었겠네요. 예,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것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경우 무료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판매자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과만 독점 거래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가 하면 구매 담당자들의 횡포로 중소기업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진율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식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상호 협력에 대한 MOU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좀 소홀히 생각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들이 부당한 요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MD들한테 더욱더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판매 카테고리별로 수수료 기준을 좀 제정을 해서 저희 파트너사들이 마진율을 좀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김범석 대표가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박대준 그룹장 이분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예. 자, 한번 그 발언을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네. 독점 공급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약이 아니라 MOU다. 그러니까 협약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하. 물을 흐렸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좀 흐리고 지나갔는데, 예. 하지만 납품업체에게는 그마저도 주는 그 구속력, 위압감이 상당하다라는 걸 상당히 좀 간과한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파트너사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MD 개인의 문제로 지금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위에서 시키니까 MD들도 상당히 괴롭다, 고통스러워한다.
MD들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보도를 지난주에 저희가 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쿠팡 자체가 지금 잘못된 지시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지금 틀렸다는 거죠. 예. 이번에는 티켓몬스터와 관련된 그 국정감사 질의 그리고 답변 들어보시죠. 티켓몬스터 경우는 정산의 블랙홀이라고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정산 금액이 오류가 많지만 판매자 스스로 증빙해야 환급을 합니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배송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 그 계약서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시기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어도 한 건 한 건 다 계약을 하고 진행한다고 전 알고 있고요. 정산 관련해서도 시스템이 과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많은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서 성실히 개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현성 그 티몬 대표이사의 말이었는데 네. 자, 지금 들으신 말 중에 좀 위험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요? 계약서 작성 때 시기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신현성 대표가 말을 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현실 인식입니다. 시기의 차이가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를 보면요.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이 계약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납품업자가 계약서를 받을 때까지 예. 계약서를 줄 때까지는 납품할 상품을 제조 혹은 주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구두로 발주로 해놓고 나중에 계약서를 준다? 이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팀원이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먼저 구두로 발주를 해놓고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조건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 네. 계약서랑은 다르게 간다는 거죠. 네. 이것 자체부터 틀렸고 그리고 정산 시스템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앞에서 신 대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상당수 납품업자들이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고 예. 이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해도 팀원 측은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표이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는 어찌 보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자기가 보면 스스로 시인을 한 거고 시인을 한 거고 개선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과거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개선이 그렇죠. 했고 그러길래 아직 개선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면피성 발언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예. 이번에는 위메프와 관련된 질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네. 위메프의 경우는 위메이크 갑이라고 하는 별칭이 불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정산 시스템은 판매 종료 시까지 미루어지고 정산 시 반품, 교환, 환불 등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판매 이벤트 시는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정산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곧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소셜 3사 중에서 가장 대급 지급이 늦은 게 위메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늦게 이제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올해 연말쯤이면 팀원 쿠팡처럼 주 정산 시스템, 주간 정산을 이제 도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문제는 단순히 정산 기간만 앞당기는 게 아니라 쿠팡, 팀원, 위메프 모두 다 그 정산 내역을 판매자가 투명하게 네.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수수료 인상, 또 반품에 따른 부담 전가, 광고비, 이벤트 비용 전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박은상 대표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의응답들이 오고 갔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아셨더라면 이제 대표들 참 젊다. 젊은 친구들이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소셜 커머스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것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고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이 그나마 있다면 작년에는 뭐 임원급들이 왔다면 이번에는 대표가 왔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였는데 여기에도 쿠팡, 티몬, 위메프 3사 임원들이 불려온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금 결제가 주 1회다 해서 너무 늦게 지급한다 이걸 지적을 했고 3사 임원들은 개선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 대금 결제 빨라진다 이런 식의 제목으로. 네. 그런데 그 1년 동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1년 뒤 오히려 더 많은 갑질들이 신고가 됐고 이제는 사장들, 이 대표이사들까지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 도를 넘는 각종 갑질들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경쟁 당국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 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소셜 3사가 개선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게 지켜지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공정위가 이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얼마나 좀 줄일 수 있는지 그 적극성 얼마나 띄고 조사를 하는지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지속적인 규제가 없다면 소셜커머스 측에서도 국감 시즌만 좀 잘 보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규제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소셜커머스의 갑질과 또 국정감사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